소액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 상대방한테 투자를 하기 위해 지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인정받기에는 힘든 게 있겠죠. 소액채권 추심에 있어서 그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추심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례대표원 최석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 돌려받아야 된다. 근데 그 금액이 좀 소액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궁금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소액채권 추심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있어서 그 소액이라는 범위는 3천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건데요. 소송은 가능하지만은 이러한 금액을 상대방한테 빌려준 혹은 준 원인을 따져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그 채권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그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크게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돈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이면은 민사채권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의 대여금, 임금, 매매 대금, 민사상의 위자료 등이 전부 포함이 되죠. 이런 민사채권은 개인 간의 거래인 만큼 그 이제 돈이 오고 간 행위 당시에 그 돈을 오가게 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해둔 객관적인 서류가 있으면 소송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법에 따르면은 이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상대방한테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할 일도 없고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라고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법으로는 상대방한테 그 돈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채권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람 둘 다 상인이거나 일방적인 상인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 같이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회사의 업무 차원에서 돈을 빌렸다 이런 것이 인정돼야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민사채권과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한 번에 소송을 걸어서 해결을 볼 수 있게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바로 거래 목적. 소액채권 추심을 통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 목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소송을 할 때에는 이러한 목적이 어떤 거였는지 잘 파악하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다 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투자라는 거는 원금이 손실될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한테 투자를 하는,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금을 갚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반대로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소액채권 추심을 할 때 그 목적이 투자금이었는지 아니면 대여금이었는지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가끔 이제 좀 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금 상환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이를 증거로 남겨두고 예를 들어 차용증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걸 남겨놔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사채권이나 민사채권 모두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 기본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 때 만들었던 서류 전부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카톡 내역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입금 내역, 그 다음에 만들어둔 게 있다면 차용증과 같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놓고 지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너무 친한 사이거나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차용증 작성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다면은 소송을 아예 걸 수가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차용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해드린 영상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작은 돈이긴 하지만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인 소액채권 추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